단일 에이전트보다는 에이전트들이 팀으로 구성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서치를 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에이전트들이 검색을 하고 그것들을 분석해냅니다. 또 오케스트레이터가 중간에 동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레이터가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리서치 에이전트를 깨워가지고 이거 부족하니까 더 리서치를 해줘. 체감을 해보면 예전에 내가 쓰던 AI와 다르구나. 그래서 단일 에이전트보다는 멀티 에이전트로 설계하고 에이전트들끼리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안에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과 기술 진행하고 있는 이중학입니다. 요즘 어디 가나 하네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네스 엔지니어링과 하네스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네스 쪽과 여러 사례들로 공부하는 제 스승님이 저희 민호님을 모셨습니다. 민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네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부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가장 크게 붕업을 해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호님께서는 어떻게 처음에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셨어요? 작년 5월부터 클로드 코드라는 그 AI 도구를 쓰면서 정말 많은 작업을 해왔는데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AI가 제가 핸들을 잡고 있을 때만 그 생산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제 핸들을 AI에게 좀 주어보자 라는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하네스라는 용어들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고요. 그걸 가지고 이걸 쓰면 AI들을 좀 더 자율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시킬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하네스 100이라고 치시면 민호님의 깃허브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아마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뒤에 이제 엔지니어링 붙는 단어들이 좀 앞에 많이 있었잖아요. 프롬프트부터 컨텍스트, 그리고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으로 좀 진화해 온 것 같은데, 민호님이 생각하실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컨텍스트 그리고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처음 AI와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이 AI와 어떻게 대화할까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답변을 해주는 AI를 가지고 우리가 AI에게 어떤 내용을 줄까? 이 부분이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로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 최근에는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어서 단순히 하나의 모델 성능에 좌우지우지 되지 않고 그 모델을 둘러싼 어떤 환경, 구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계함으로 인해서 AI를 더 잘 쓰게 되는 그런 방식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는 어찌 보면 AI에게 넣는 뭐 명령이자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네스 내에서의 에이전트끼리 잘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롬프트와 좋은 컨텍스트는 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공감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왔던 그런 엔지니어링 기법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현재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잘 동작을 하는 것 같고요. 민호님께서도 뭐 관련 일을 오래 하셨겠지만 프롬프트 쪽을 따로 공부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초기에 관련된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프롬프트 기법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대였어요. 근데 일부는 현재 그 기법들이 모델 안에 자체 흡수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발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이해지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AI라는 친구 혹은 에이전트가 일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좋은 맥락들을 프롬프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환경이나 구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민호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네스 100을 다운받아서 보면 에이전트들도 잘 정의가 돼 있고 스킬들도 잘 정의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직 안 써보신 분을 위해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조금씩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도구를 썼을 때는 이제 단일 에이전트로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쓸 때 뭐 보고서 초안 작성해줘, 뭐 요약해줘, 이런 단일 작업들은 굉장히 잘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프로덕션 레벨로 넘어가면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몇천 라인에 이르는 코드들을 분석을 한다든지 대규모의 작업을 한다든지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할 때 단일 에이전트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기법이라고 해서 어떤 컨텍스트를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그 대화 맥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AI가 그 맥락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그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일 에이전트보다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설계하고 그 에이전트들끼리 어떻게 하면은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안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잘 설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컨텍스트가 이제 쌓이면 컨텍스트 락이라고 해서 성능 저하가 크게 일어나는 지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에이전트들끼리 이제 대화를 할 때 에이전트마다 컨텍스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정말 필요한 것들만 에이전트끼리 관리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이 하네스백이라는 여러 오픈소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례들을 직접 공개하셨는데 그 공개하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하네스라는 컨셉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개념만 있고 실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이다 보니까 실체를 좀 만들고 싶었고요. 그러다가 고민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하네스를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스킬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스킬을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카테고리별로 100개 정도 사례를 하네스를 통해서 만들어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랭귀지 튜터도 있고 트래블 플래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카테고리로 만드시게 된 또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AI 도구가 처음 나왔을 때 쉽게 글을 쓰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번역도 너무 잘 되고요. 요약도 너무 잘 되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런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확장해 보니 글을 쓰는 걸 넘어서서 음성도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영상도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웹툰이나 책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정말 많은 분야에서 가능성을 좀 발견하게 됐던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민호님 포스트 보면 그 드라마 대본도 쓰고 계셨던 걸로 제가 봤는데 완성이 됐나요? 네. 장편의 드라마 대본이 완성이 됐습니다. 실험적인 요소로 한번 시도를 해보았고요. 요즘 유행하는 모자무사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좀 영감을 받아서 주제 하나 던져주면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만들어봤습니다. 그 대본을 쓸 때 에이전트들 간의 어떤 대화를 실제 하게 해서 그 대화를 대본으로 녹여보는 것까지 시도해봤습니다.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니까 좀 더 입체적인 대화들이 좀 일어났던 것 같고요. 아마 전문적인 영역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전에 아예 할 수 없었던 영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 대본을 만드는 하네스 내에 있는 에이전트들도 한 4-5개 정도 에이전트로 구성이 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의 페르소나나,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잡 디스크립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직무기술서처럼. 그럼 거기도 역할들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어요? 작가분들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주인공의 역할로 이걸 나누신 거세요? 그렇게 대본 작성해볼까라고 요청을 던지면 캐릭터 설정을 해주는 에이전트, 그리고 세계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본 작성할 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챙기는 에이전트도 있고요. 그리고 대본이 다 작성되었을 때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고 대본을 수정하고 이런 에이전트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드라마 대본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알고 있어야 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민호님께서는 그 드라마 대본을 짜는 하네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원래 그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에이전트랑 대화하면서 아시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 접해보는 도메인이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도 비슷한데 제가 FD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도메인들을 계속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녹여내야 되는 작업입니다. 대본도 역시 처음 접해보는 도메인이지만 AI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네스 백이 너무너무 좋았던 게 기존의 어떤 발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네스 백에서 만들어주신 걸 가지고 추가하고 더하고 모디파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결국 이거를 제 장면으로 끌고 오면 뭐 인사 쪽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에이전트들의 잡 디스크립션과 앞뒤의 워크플로우에 저하고 뺄 것들이 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가 하고 있는 도메인과 일의 흐름들을 좀 장악하고 있어야 좀 잘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네스 백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 진입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로 보고 있고요. 타겟도 명확합니다. 처음에 AI를 시작해서 본인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타겟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걸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각자
경험과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접목이 됐을 때 정말 에이전트들이 잘 설계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에이전트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에이전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킬도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깎아냈을 때 더 고품질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동사도 좀 재밌었어요. 하네스를 깎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그게 초기 작품이 있기 때문에 깎는다는 동사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간과 그 반복적인 실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깎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네스백을 구동해보면 이 친구들이 병렬적으로 일하는 것과 순차적으로 일하는 것들을 보면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멀티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에이전트를 여러 개 띄우는 것과 하네스가 돌아가는 것과의 개념적이나 구동 원리상의 차이가 있나요? 하네스 하에서 돌아가면 어느 정도 에이전트들이 역할 배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에이전트들을 많이 투입하는 거는 그냥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하네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정말 역할에 꼭 필요한 멤버들로, 그리고 서로 일이 겹치지 않는 에이전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일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회의를 주관하는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가 또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레이터는 전반적인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적시에 이 에이전트들을 스폰해가지고 일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동작하는 원리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럼 일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에이전트랑 일한다, 워크플로우를 정의한다라는 사례로 가장 하네스가 적절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해야 할 일들과 역할을 명시적으로 주고 함께 협업하기 위해서 제 표현을 그라운드룰 같은 거 잘 정해준 다음에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중간 관리자나 리더가 일을 잘 배분해주고 피드백해주고 하는 절차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은 현업에서 경험이 많은 리더분들이나 시니어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민호님의 경험과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사람하고 일하는 느낌으로 다루려고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인기가 있었던 스킬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 원온원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을 쓰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에이전트들 중에 한 에이전트를 콕 집어가지고 그 친구와 커피챗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투부터 딱 바뀌어요. 나 왜 불렀어? 이러면서 어떤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혹시 이것 때문에 나한테 커피챗을 요청한 건 아닌지 오히려 저한테 대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에이전트들을 더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민호님 말씀하셨던 스킬에 대해서 조금만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이해도를 조금 높이고 싶은데요. 에이전트가 쓰는 스킬들은 인간 관점으로 보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영화 매트릭스 장면 중에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법을 몰랐는데 갑자기 헬리콥터 조종법을 스킬을 다운로드 받아서 헬기를 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에이전트들이 뭔가 일을 할 때 전문적인 역할이 주어져 있고 어느 정도 원칙은 있지만 그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로 스킬을 제공해주면 절차대로 일을 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일들을 그 스킬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명확한 그 기준에 따라서 품질이 유지되고 일관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곳에서 스킬 이코노미라 그래서 사람들이 작동하고 구동하는 경제 원리가 스킬 중심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선언을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관리할 때도 스킬이라는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호님께서 말씀하셨던 워크플로우로 일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 일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인간과 에이전트의 상호작용을 스킬이라는 걸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저는 이 스킬이라는 관점을 어찌 보면 인간과 에이전트가 협업하기 위한 공통의 화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호님은 좀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마치 오픈소스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좋은 오픈소스를 만들면 남들에게 공유하거나 아니면 좋은 오픈소스 내가 갖다 쓰듯이 이 스킬도 서로 공유하는 개념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오픈소스 다른 점은 굉장히 쉽게 만들고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한 줄의 요청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스킬들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들이 구글 인증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AI 도구로 열심히 붙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작업했던 것들을 구글 인증한 스킬로 만들어줘. 이러면 바로 스킬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또 동료 개발자한테 주면 그 개발자도 새로운 작업을 그 스킬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오픈소스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그리고 그 스킬을 가져다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 상황에 정말 핏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쓰는 것도 쉬워져서 그렇게 스킬을 확장하고 사용하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스킬과 오픈소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한참 화제가 됐던 게 예를 들면 일을 정말 효과적이게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신입사원이 알고 봤더니 좀 좋은 프롬프트를 잘 짜서 일을 했대요. 그 해당의 팀장님은 그거 좋은 프롬프트 만들었으면 공유 좀 해. 근데 신입사원은 이거 내 건데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관점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봤을 민호님 같은 분은 오픈소스로 쭉 널리 확산되게 하겠지만 일반 사무직 직장인들에게는 이거 내 자산인데 내가 시간 넣어서 만든 결과물이고 나의 어찌 보면 한 칼인데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좀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 민호님께서는 어떻게 그 현상을 좀 바라보세요?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낼 때 거기에 들이는 내 시간과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쉽게 공유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또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이제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지식이라는 게 저는 점점 더 그 가치가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지식을 내가 꽁꽁 숨겨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공유하고 확산했을 때 더 많은 가치들이 창출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 시대는 정말 지식이 정말 쉽게 우리가 습득 가능하고 또 만들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나누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팩트들을 더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관점을 토큰하고도 연결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요즘 경영자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경영자분들께서 결국은 토큰 이코노미가 올 거면 그 토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가 미래의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준다. 비용 관리할 때 토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잘 짜놓은 하네스는 조직의 재무전략하고도 연결된다라고 봤거든요. 민호님께서도 그런 포석이 같이 있어서 하네스를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하네스를 구성해서 멀티 에이전트를 동작시키면 자연스럽게 토큰 사용량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토큰을 줄일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델 티어링이라고 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이 모델들을 최적의 모델을 찾아서 이제 셀렉션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걸 개인에게 요구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AI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원래 기존에는 성능이 낮은 모델들을 쓰면 이 모델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보였지만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가장 최신의 성능이 좋은 모델을 써서 개인은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그런 토큰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이 토큰을 쓰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인사나 혹은 조직관리 관점에서는 토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개발자들과 토론할 때 반박을 많이 받았던 건 아니다. 토큰은 최대한 많이 써봐야 좋은 게 나온다. 그러므로 토큰 맥싱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민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시점으로 보면은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AI와 대화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을 발견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정말 누가 봤을 때 무가치해 보이는 이런 작업들도 토큰을 써서 하다 보면은 그 안에 가치가 발견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경영자분들께서는 그게 머리가 아프신가 봐요. 최근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분들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언더 회사는 토큰 맥싱이라는 정책하에 토큰으로 성과 관리를 하니까 점심 메뉴도 물어보고 연애 상담도 하고 정말 많은 프롬프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조직에서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토큰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는 과정의 하나로 볼지 그거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됐던 공무원이 있죠. 업무에 AI를 도입하면서 정말 많은 좋은 산출물들을 냈는데 그 공무원 분에게 달린 꼬리표는 딴짓하는 공무원이라는 수식어가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 딴짓하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수식어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앞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딴짓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인사이트들을 주변에 공유하고 그 결과물들을 같이 쉐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AI가 무엇을 어떻게 잘 해낼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던 것 같고 딴짓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해봐야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경영자분들과 조직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게 먼저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하네스 다음 또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현재는 굉장히 좋은 방법
방법론이자 우리가 활용할 만한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좀 잘 활용하고 싶은 분들께 하네스백을 이렇게 쓰면 좋다라고 혹시 좀 소개나 가이드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리서치부터 시작하는 그런 하네스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기존에 챗GPT로 검색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검색도 퀄리티가 다르게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하네스가 없을 때 그리고 하네스가 있을 때 그 결과물들을 비교하기가 좋아요. 제가 보통 이런 스터디나 이제 강의를 가면 최근에 했던 작업 중에 관심 있는 주제라든지 했던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면 다르다는 걸 바로 느끼시더라고요. 리서치를 할 때 하나의 에이전트가 반복적으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에이전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원칙과 지식들을 토대로 그 검색을 하고 그것들을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물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케스트레이터가 중간에 동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서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분석 페이지로 가서 분석하는 에이전트가 이제 동작을 하는데,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어떤 역할도 같이 하냐면 이 분석을 하다가 리서치가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리서치 에이전트를 깨워가지고 이거 부족하니까 더 리서치를 해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체감을 해보면 예전에 내가 쓰던 AI와 좀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하네스백이 제가 알기로는 클로드 코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올리신 것 같고, 그죠? 클로드 코드가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토큰은 제가 실험해봤을 때 한 30% 정도 더 소모가 되긴 합니다만 그 결과물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얼마 전에 구글 I/O가 있었는데요. 구글 I/O에서 기존의 제미나이 CLI라는 클로드 코드랑 비슷한 도구를 완전 종료하고 안티그래비티 CLI라고 새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이 도구에서는 유사하게 에이전트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제가 여기서 하네스를 실험을 해보니까 클로드 코드보다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꽤 퀄리티 있는 결과물들 내는 걸 보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확장이 되겠네요, 어찌 보면.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키워드에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여기서 핵심은 AI 에이전트가 우리가 하던 일들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시작 지점이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일 에이전트보다는 에이전트들이 팀으로 구성해서 서로 에이전트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하네스가 잘 동작하려면 물론 클로드 코드도 좋고 좋은 모델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일을 잘 설계하고 에이전트들한테 디스크립션을 잘 주고 스킬들을 잘 정의해놔서 오케스트레이션을 또 잘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좀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민호님? 저는 AI는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AI가 내가 아직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는 천천히 배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AI의 단점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AI가 현재 하고 있는 장점들을 보잖아요. 한계를 크게 중점으로 보지 않고 잘하는 일을 집중해보면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험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응용하고 확장되고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일들도 이게 되네? 라는 그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실 겁니다. 결국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좀 빼고 보면 멀티 에이전트들이 상호간에 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하나의 행위니까 그게 좀 더 본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많이 실험해보고 시도해보는 게 먼저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역할 쭉 잘 설명해주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구조를 짜주는 게 조직에 좀 더 깊숙하게 들어오면 일하는 방식이 좀 더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내다보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개인 비서처럼 만들어가지고 실제 업무에 도움을 받는 그런 케이스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이게 한 1년 안에는 좀 더 확장돼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것 같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저는 기업 안에 이런 AI 에이전트로만 구성된 부서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할 거고요. 실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AI 에이전트 부서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업의 CEO께서 너무 관심을 보이셔서 지금 계속 코칭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네스백을 기반으로 소위 하네스 계속 깎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모르는 분야의 어떤 신사업 관련된 하네스 팀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초반 작업을 해드리면 요 하네스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 좋겠다라고 주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좋은 에이전트들을 잘 파일업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일의 구조를 짜주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너무 미래 얘기일까요? 그런 건 어떠세요? 저는 한 번에 바뀌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좀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미리 체감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C레벨 임원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하네스를 처음 접하시고 나서 너무 재밌으니까 집무실에 안 나오신대요. 그전에는 본부장이라든지 이렇게 일을 시켜왔다면 이제 본인이 한번 하네스로 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오히려 계속 전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서장님에게 이렇게 하네스 써보라고 하고 탑다운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조직 전체가 크게 좀 임팩트 있게 바뀌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성원들 입장에선 하네스 잘 짜놓으면 내 일의 많은 부분들이 대체된다라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민호님? 저는 크게 대체되는 것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 사례가 있죠. 엑셀이 나왔을 때 많은 부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엑셀은 정말 많은 업무 혁신을 일으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AI도 당장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할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일들이 계속 생겨날 거고 그리고 지금의 직군은 아니지만 또 새로운 직군들이 그전에는 없던 게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쌓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들을 좋은 하네스로 만들어서 효율화하고 일의 어떤 흐름과 효과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일단 해보는 거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액션 플랜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AI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은 리더급 이나 아니면 시니어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이 있고 본인들이 업무 지시를 해봤던 경험들이 또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AI에게 지시하는 그런 패턴들로 정말 익숙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되게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시작하는 주니어나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그 고민을 다르게 좀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니어들의 경험은 10년, 20년 이렇게 쌓아왔다면 그 많은 시간들을 지금은 굉장히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경험을 해서 쌓았던 것들을 1년 안에 AI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실리콘밸리의 어떤 창업자분들하고 얘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AI 네이티브와 AI 이네이블드는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일하는 프로세스와 구조를 다 바꾸는 AI 네이티브들은 기존의 어떤 회사에서의 소위 이제 몸에 배는 문법 같은 게 없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래 AI끼리 일하거나 AI랑 일할 때 미래에 일하는 방식은 좀 다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상상을 민원 좀 해보셨나요? 대학생들과 제 멘토링을 또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느끼는 거는 이 하네스라는 새로운 기술이죠. 그것들을 접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접근하는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정말 빠르게 적응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지금 더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은. 그리고 결과물도 한 번씩 이거 어때요 하고 공유해 주시는데 결과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서비스를 하나 개발하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네스로 디자인 템플릿들을 좀 만들어봐서 제안을 받아보면 어때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라면 한 5개 정도 템플릿을 만들어서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100개가 넘는 템플릿을 한 방에 만들어서 그 중에 고르더라고요.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럼 근데 이제 거기서의 가장 큰 고민은 그러면 기존 조직의 문법이 몸에 붙어 있어서 AI 이네이블드 되는 사람과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AI 네이티브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뭐 갈등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안전지대 같은 게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에이전트들이 너무 답변을 잘하다 보니까 주변 동료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 간의 협업을 조금 내려놓는 게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업무를 지시할 때도 동료에게 지시하는 것보다 AI에게 지시하는 게 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간의 협업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AI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 게 협업할 때 좋은 것인가
그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저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말씀해주신 현상이 인트로픽에서 작년도 12월 5일일 거예요. 어떻게 AI가 일을 바꾸는가에 대한 실험을 보면 소셜 다이내믹이 줄어든다, 대화가 줄어든다는 게 첫 번째 파인딩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물어볼 거면 AI한테 물어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감정 코스트도 없고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인간끼리 해보면 또 다른 퀄리티들과 어떤 효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는 것도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협업을 하는데 각자 사용하는 도구가 달랐을 때,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챗GPT 파고요, 한 친구는 제미나이 파입니다. 그 친구들이 서로 등에 AI를 하나씩 업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결론이 잘 안 납니다. 서로 관점이 충돌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도 너무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또 이제 실제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할 때 충돌되는 부분들이, 내가 개발할 때는 내가 맡은 영역에만 소스 코드를 변경하거나 수정을 보통 하는데, 이 AI들은 그런 스코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발하는데 필요하면은 전체 코드를 건드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기존보다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민호님, 그 다음 스텝은 하네스 200인가요? 어떠세요? 만약에 그걸 확장한다면 뭐 하네스 4 이렇게 해가지고 각 영역별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네스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공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범용 하네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에이전트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점점 더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범용 하네스보다는 뭔가 내가 하려는 일에 되게 핏하게 그때그때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다만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 하네스의 품질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네스 100을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좀 쉽고 편한 방법이 있다면 좀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래도 저도 제가 하는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으로 보통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다른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 각자만의 환경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좀 괜찮아 보였던 거는, 아무래도 클로드 코드라든지 이런 도구들이 이제 터미널 환경에 검은 화면에서 뭔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VS 코드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그 개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 도구를 개발 도구라고 보지 말고 그냥 하나의 그냥 엑셀 같은 도구라고 보시고, 그걸 깔아서 그 안에서 동작해 보면 그냥 터미널의 명확함보다는 약간 마우스 클릭도 되고 막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VS 코드 같은 거 깔고 거기에 클로드 코드 플러그인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클로드 데스크탑 앱에서 클로드 코드 추가한 다음에 거기다가 민호님 그 GitHub URL 넣고 설치를 해줘, 그러면 얘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관련된 환경을 계속 허용을 하면 되더라고요.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실까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개인은 가장 좋은 도구 그리고 모델을 쓰고 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낮춰가면서 효율을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의 그런 것들을 먼저 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다만 그게 비용이 좀 듭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 맥스 뭐 $100 이렇게 구독을 해야 본격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라고 좀 보고 눈 딱 감고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비용이 좀 드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터미널이라는 이렇게 낯선 환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교의 사업들, 그런 지원이 점차 확대될 거는 같은데, 당장에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이 좀 활발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티타임즈에 구독하실 시청자분들은 리더급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힘을 써주셔가지고 민호님의 그 말씀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사랑과 기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